스위스 알프스에서 눈사태로 조난당했던 명문가 딸이 결국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혼자와의 강제 결혼 때문에 부모님과 몇 개월간 갈등을 빚었던 스위스 취리 출신 26살 엘리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라고 선언하며 홀로 알프스 자유 스키를 떠났던 그녀였습니다. 몇 개월간 딸의 선택을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스키 사고로 조난당한 딸을 구해준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얀 설원에서 생명의 은인을 만난 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엘리나의 선택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대했던 부모님 쪽에서 먼저 한국까지 찾아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눈 속에 파묻혔던 딸을 구해준 낯선 한국인을 향한 완고했던 스위스 명문가,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스위스 설원에서 시작된 엘리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인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하얀 설원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저는 당시 26살이었고 스위스 취리의 명문가 집안 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금융업계 인사였고 어머니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만 걸어왔고 심지어 결혼할 사람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혼자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었습니다. 루이라는 이름의 30살 남자였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의 거래, 대상으로 본다는 걸 말이에요. 엘리나, 넌 참 운이 좋구나. 루이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다니 라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제 의지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취리 호반가의 저희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집이 저에게는 황금 세 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었어요. 프랑스어 수업, 피아노 레슨, 승마 클럽, 자선 파티까지요. 모든 게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루이와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더 답답해졌어요. 우리 결혼하면 파리에서 살 거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넌 예쁘게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며 결혼을 재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결혼 발표를 한 달 앞두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반대하셨지만 완강히 고집을 피웠어요. 이것마저 안 된다면 저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결국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목적지로 스위스 알프스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스위스이지만 정작 알프스의 자유로운 설원을 마음껏 누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스키를 배웠지만 항상 안전한 슬로프에서만 타야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제약하는 사람 없이 제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활강해보고 싶었습니다. 알프스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서 진짜 자유가 뭔지 느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산장에 도착한 첫날, 직원이 날씨가 불안정하니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지만 그때는 그런 저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혼자서 슬로프를 벗어나 자유스키를 시작했어요. 알프스의 설원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과 푸른 하늘이 마치 천국 같았어요. 이거구나. 이게 바로 자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참을 내려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바람을 가르며 활강하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어요. 눈에 덮인 바위였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급히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라는 소리와 함께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눈더미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아팠지만 더 큰 문제는 눈 속에 파묻혔다는 거였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눈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산장에는 저녁에 돌아간다고 했고 가족들은 취리에 있고요. 소리를 질러봤지만 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추워졌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했을까?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있나요? 라는 영어였습니다. 정말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라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서준 씨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눈 위로 삐져나온 빨간색 스키 바인딩 끝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스키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눈 속에 묻혀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소리를 쳐본 거였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누군가 눈을 파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짙은 눈썹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다정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라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안도감과 감사함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같은 손놀림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스키 바인딩이 눈 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면 못 찾았을 거예요 라고 서준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완전히 묻혔다면 아무도 저를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서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산악구조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한국이라니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져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처에 산장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곳으로 피해야 해요. 라고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준 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나서 함께 산장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작은 산장이 있었어요. 비상시를 위해 항상 열어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담요와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있었어요. 서준 씨가 능숙하게 난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때 서준 씨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지였는데 한국의 커피 믹스예요.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였지만 마셔봤더니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더니 산에서 마시면 특히 맛있어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서준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 혼자와의 강제 결혼,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혼자 여행을 나온 일까지요.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준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산악구조대원이었지만 동료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산행이라는 것까지요. 저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 당신을 구한 것도 그냥 우연이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타고난 구조대원이에요. 오늘 제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서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묘하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둘 다 자유롭고 싶어 했고 둘 다 가족과 주변의 기대 때문에 힘들어 했거든요. 서준 씨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도시 옆에 산이 있어서 지하철로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 밤에도 안전해서 여자 혼자 다녀도 괜찮다는 것, 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것까지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좋은 산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준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도 지하철로 1시간이면 멋진 산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어르신들은 등산하다가 만나면 간식도 나눠주시고요. 새벽에 잠깐 졸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그쳤어요. 그리고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온 거였어요. 산장에서 제가 어제 일정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수색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서준 씨는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도 제 연락처를 적어서 주면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헬기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본 서준 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눈 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그를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예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스위스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취리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알프스 산장에서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서준 씨가 타준 따뜻한 커피 믹스 맛과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처음에는 연락을 해도 될까 망설였어요. 혹시 그분이 저를 귀찮아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알프스에서 저를 구해주신 엘리나예요.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준 씨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엘리나 씨, 안전하게 돌아가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때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기뻤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매일 이어졌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서준 씨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 사진을 보내주었고 저는 스위스의 호수와 마을 풍경을 공유했어요. 특히 서준 씨가 보내준 북한산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지하철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죠 라고 답해주더라고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서준 씨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알프스에서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엘리나 씨,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그때는 너무 추워서 얼굴이 빨갛게 됐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웃는 서준 씨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준 씨도 산장에서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라고 제가 말했더니 서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 후로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엘리나 씨를 구조하면서 제가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서준 씨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때문에 서준 씨도 다시 용기를 찾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서준 씨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왕산 정상에서 서울 야경을 보여주고 또 어느 날은 설악산의 단풍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라고 설명해 주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서준 씨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관악산에 갔는데 70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제게 김밥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혼자 산에 왔네.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정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특히 산에서는 더 그렇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챙겨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이런 따뜻한 문화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팝 가수들의 영상부터 한국 음식, 전통 문화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봤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흥미로웠어요. 한 영상에서 독일 여성이 한국은 밤 12시에도 여자 혼자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도 안전한 나라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프랑스 남성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준 씨와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서준 씨, 한국에는 정말 여자 혼자 밤에 다녀도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에요. 제 여동생도 밤 늦게 친구들과 만나고 혼자 집에 와요. 부모님도 별로 걱정 안 하시죠? 라고 답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집에서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알프스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나자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나, 이제 마음 정리됐지? 루이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루이와의 만남도 더 자주 잡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우리 결혼식은 파리에서 하자.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가고 라고 루이가 말할 때마다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루이가 엘리나 결혼하면 당연히 일은 그만둘 거지?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집에서 쉬어도 돼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결혼한 여자가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날 밤 서준 씨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그 일을 털어놨습니다. 서준 씨, 한국에서는 결혼한 여성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제 누나도 결혼했지만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매부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요 라고 답해주었어요. 정말요? 그럼 한국 남자들은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 주나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서준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요즘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아내의 의견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대화 후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은 루이와의 결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달 후에 왔어요. 아버지가 다음 달에 약혼식을 하자고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지 않니? 루이 아버지도 빨리 하자고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서준 씨와 통화를 하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서준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서준 씨가 다시 말했어요. 처음에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루이와 결혼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엘리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모든 게 다 정해진 상황인데 라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도 내가 원하는 게 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국, 그럼 먼 나라를 왜 가려고 하니? 라고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서준 씨에게는 한국에 갈 거예요.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준 씨의 답장은 정말 빨랐어요. 물론이에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떨렸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너무 무모한 건 아닌지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12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준 씨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지, 그리고 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지만 후회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는 순간 서준 씨가 보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왔구나, 정말 다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엘리나 씨, 정말 오셨네요. 라고 말하는 서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왔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알프스 산장에서 나눈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서준 씨와 함께한 첫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1년치 휴가를 모두 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돼요? 직장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소방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산악구조 경험을 살려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죠. 엘리나 씨가 한국에 온 건 일생일대의 일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라고 웃으면서 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북한산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을 타고 1시간도 안 걸려서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준 씨가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매력 중 하나죠.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북한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쪽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푸른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풍경은 처음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준 씨가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도시와 자연이 함께 춤추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더니 서준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왕산에 갔을 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중간 지점에서 쉬고 있는데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서 젊은 사람들 힘들지? 이거 먹어라고 하시면서 귤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외국 사람이네.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더니 아이고, 먼 곳에서 우리나라까지 왔구나. 우리 산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어디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행 후에 먹는 음식도 정말 새로웠어요. 서준 씨가 저를 데리고 간 산 아래 식당에서 막걸리와 파전, 백숙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산행 후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게 한국의 문화예요 라고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 라고 말했더니 서준 씨가 정말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악산에 갔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 중간에 있는 신흥사라는 절에서 들은 종소리가 정말 고즈넉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라고 말했더니 그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할 때 이런 곳을 찾아와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왜 서준 씨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라산에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는데 바다와 산과 하늘이 모두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작은 지구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서준 씨와 한강에서 산책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준 씨, 저 돌아가기 싫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곳에서 더 있고 싶어요 라고 답했더니
서준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날 그는 저를 위해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어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서준 씨를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이가 한국까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그를 봤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엘리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집안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라고 화를 내면서 다가오는 루이를 보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루이, 여기까지 왜 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너를 데리러 왔지. 이제 그만 장난치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루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루이는 서준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한국 남자가 도대체 누군지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정말 걱정됐어요. 루이가 서준 씨에게 무례하게 굴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서준 씨는 괜찮아요. 만나보죠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치열했어요. 루이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나는 내 약혼자야.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지.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명문가 딸에게 접근하다니 라고 말했을 때 서준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엘리나 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택? 여자가 무슨 선택이야. 부모가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루이가 말했을 때 서준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나 씨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루이가 더 거세게 나왔어요. 당신 연봉이 얼마나 돼? 내 아버지 회사 직원 월급보다도 적을 텐데. 엘리나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서준 씨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돈으로 사랑을 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나 씨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원해요. 루이가 그런 게 뭔데? 라고 비웃듯 물어봤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자유와 존중이요. 루이가 점점 초조해지는 게 보였어요. 엘리나, 정말 네 남자를 선택할 거야? 우리 집안의 명예는?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해봐 라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루이,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자 루이가 서준 씨에게 직접 도전했어요. 좋아.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보자. 내가 엘리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루이는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스위스로 돌아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엘리나, 이런 생활을 포기하고 정말 여기서 살겠어?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반면 서준 씨는 소박한 곳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울의 작은 박물관들을 둘러봤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루이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 저를 위한 마지막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엘리나, 이 반지는 3대째 내려온 가문의 보물이야. 너만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미는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루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이런 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루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겠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루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원하는 게 달라요. 다음 날 아침 루이가 떠나기 전에 서준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이 이긴 거야. 하지만 엘리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루이에게
서준 씨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나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제서야 루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완전히 졌다. 엘리나, 행복해. 그리고 후회하지 마. 그리고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루이도 나름대로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2달 후, 부모님이 직접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어머니의 첫 마디가 엘리나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였어요. 아버지도 즉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준 씨와의 첫 만남도 정말 어색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부모님이 그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준입니다. 엘리나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는데 그 태도가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은 엘리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을 때 서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엘리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함께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부모님과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서준 씨가 안내를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정말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할 때 가게 사장님이 부모님께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서준 씨가 통역을 해주면서 사장님이 어르신들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특별히 잘해드리고 싶다고 하세요라고 말해주었어요. 동대문 전통시장에 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부모님께 외국에서 오셨어요? 딸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비스로 어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준 씨가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무슨 요리인지 물어봤더니 비밀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답하더라고요. 서준 씨 집에 도착해서 부엌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 전통 요리인 레시티와 퐁디 재료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준 씨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1달 전부터 스위스 요리를 배웠어요. 1달 동안이나요? 라고 어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셨을 때 서준 씨가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어요. 엘리나 씨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도록 고향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낯선 곳에서 익숙한 음식을 드시면 마음이 좀 놓이실까 해서 미리 배워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봤어요. 레시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배웠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서준 씨가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엘리나 씨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배우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밤에 강남을 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안전하구나. 여자들이 혼자서도 다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서준 씨가 한국은 여성들이 밤늦게 다녀도 걱정 없는 나라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북한산에 함께 올라갔을 때였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서준 씨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곳마다 의자를 찾아서 앉히고 물도 챙겨드리고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는 팔까지 붙잡아 드렸어요. 정상에서 서울 전경을 보신 아버지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이런 풍경은 처음 봐요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때 서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나 씨가 처음 이 풍경을 봤을 때도 똑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산길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서준 씨, 만약 엘리나가 스위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의 대답은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서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엘리나 씨가 원한다면 제가 스위스로 가겠습니다. 산악구조대 경험이 있으니까
스위스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언어는 어떻게 할 거요?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셨을 때 서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엘리나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디서든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정말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각오까지 하고 있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당신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서준 씨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엘리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엘리나 씨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엘리나, 정말 여기서 살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그 남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공항에서 서준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스위스에도 놀러 오세요. 아니, 꼭 와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제 선택을 완전히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부모님이 스위스로 돌아가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 공부였어요. 서준 씨가 좋은 어학원을 소개해 주었는데 첫 수업 날은 정말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선생님이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어의 어려움을 실감했어요. 특히 높임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언제 존댓말을 써야 하고 언제 반말을 써야 하는지 정말 헷갈렸거든요. 어느 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커피 한 잔 주십시오라고 너무 정중하게 말해서 그 학생이 당황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서준 씨가 엘리나 씨, 비슷한 나이의 사람한테는 좀 더 편하게 말해도 돼요 라고 알려주었을 때 한국어가 얼마나 복잡한 언어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어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졸졸졸, 후루룩, 쭉 같은 표현들이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었는데 말이에요. 서준 씨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얼마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외국 사람이 우리말 참 잘하네. 그런데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편하게 해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달쯤 지났을 때 서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나 씨, 외국인을 위한 산악 가이드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산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직 한국어도 서툰데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서준 씨가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더 친근하게 느낄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 프로그램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의 산에 대한 정보를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서준 씨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드디어 첫 프로그램 날이 왔습니다. 북한산으로 유럽에서 온 관광객 15명을 안내하는 일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한산을 오를 가이드예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외국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반응해 주었어요. 그 순간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산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 산에는 정말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어요 라고 설명했을 때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가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보여드릴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경을 보세요. 큰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을 때 프랑스에서 온 젊은 여성이 이해가 돼요. 왜 당신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산 후에 먹은 막걸리와 파전도 큰 인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산행 문화예요. 힘들게 산을 오른 후에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라고 설명하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산악가이드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유명해졌어요. 매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정말 보람찼어요. 한 번은 스위스에서 온 관광객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당신이 스위스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집이에요 라고 답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놀라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1년 후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저를 데리러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을 구경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어머니가 엘리나, 우리도 내가 하는 산악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해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이세요? 부모님도 함께 산에 오르고 싶으시다고요? 라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지난번에 와서 한국의 산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 이번에는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산에서 시작해서 인왕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설악산까지 갔어요. 부모님이 한국의 산 문화를 체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설악산 신흥사에서 종소리를 들으실 때 아버지가 이런 평온함은 처음 느껴본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도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특별한 날이 왔어요. 겨울 설악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서준 씨,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새벽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겨울 산행이라 정말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면서 산맥을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나 씨, 그때 알프스에서는 놓쳤지만 이 길은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서준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답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때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알프스에서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하얀 눈발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풍경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희는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장소는 북한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산장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모님의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서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했던 외국인 관광객들 중 몇 분도 특별히 한국까지 와주셨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산장 앞에서 진행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성당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서준 씨가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저는 스위스 전통 드레스를 입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정말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서준 씨, 당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알프스에서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제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서준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용기를 찾았어요.
앞으로 평생 당신과 함께 산을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분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막걸리와 파전으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스위스에서 온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드시면서 이런 술은 처음 마셔보는데 정말 맛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나,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스위스 설원에서 시작된 한 잔의 커피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때 서준 씨와 나눈 따뜻한 커피 믹스가 이제는 한국의 산길에서 우리 둘의 삶을 데우는 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자유와 사랑,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르는 이 길이 저희 부부 인생의 새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에요. 한국의 산들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위스 설원에서 시작된 한 잔의 커피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때 서준 씨와 나눈 따뜻한 커피 믹스가 이제는 한국의 산길에서 우리 둘의 삶을 데우는 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자유와 사랑,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르는 이 길이 제 인생의 새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에요. 한국의 산들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